그럼 저희가 사이즈 오브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부분 저희가 들어봤으니까 사이즈 오브의 어떤 매출적인 예민한 부분도 공유해 주셨고 존재해야 하는 이유, 미션, 그리고 어떤 꿈과 스케일업을 꿈꾸시는지 뭐 그동안의 사이즈 오브의 성공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태균님이 CMO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태균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질문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이즈 오브에서 CMO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부분은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CMO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야? 마케팅 실무를 하는 거야? 그럼 마케팅 전략만 짜는 거야? 어떤 아레나를 가져가시는지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이즈 오브에서 CMO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직무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통상적인 CMO라고 타이틀이 달려있는 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제가 뭐 통상적으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맞나 싶을 때가 가끔 있긴 하고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아직 작은 조직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대표님이 제 친구분이에요. 이제 종택님도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 저희 친구 동진님이 대표님으로 계시고 주로 대표님이 생산, 물류 개발 이쪽을 주로 포커싱을 맞추고 저희가 이제 공장도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총체적인 핸들링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대쪽으로 제가 그 나머지 영역을 맡다 보니까 그 나머지 영역에 웬만한 거를 그냥 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CMO라고 하려면은 마케팅 쪽에서 경력도 많이 쌓아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꼭 전공을 하진 않더라도 상당히 다양한 어떤 배움도 있었어야 그게 CMO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달고 있는 이 타이틀 자체가 가끔은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업무들을 보면은 그냥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관여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무와 요즘에 이제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실무와 어떤 디렉팅 운영을 같이 병행해야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요즘에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저희 팀원들이 좀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방향성 설정이라든지 아니면은 팀워크를 맞추는 부분들이 현재는 저한테는 고민 포인트, 좀 중점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태균님 말씀 들으면서 CMO 타이틀에 맞는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동감해요. 근데 동감한다라는 것 자체가 CMO로서 역량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범주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방송인으로서 의자왕 강태규로서도 활동을 하시고 쇼호스트도 이제 활동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유통 전략도 태균님이 다 하시잖아요. 사실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그 오운드 사이트 말고도 뭐 어쨌든 사이즈 오브도 쿠팡에도 입점돼 있고 다른 유통 채널에도 입점이 돼 있을 테니까 그런 유통 전략도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대표님이랑 태균님이랑 역할 분담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건 공진 대표님께서는 이제 프로덕트 자체나 생산에 이제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태균님이 그 외의 것들 그러니까 뭐 HR, 마케팅, 유통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계시는 느낌이 들었고 파이낸스까지 최근에는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계사님 강의를 듣고 또 태균님이 그걸 적용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 손익과 자금 캐시플로우를 관리해서 사업 전략을 짤 것인가까지 아예 관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신데 어찌됐든 CMO니까 내가 가장 고민하고 있고 내가 집중해서 하는 일은 어떤 건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집중해서 하는 일이요? 너무 뭐 많아서 하나에, 사실 뭐 하나에 집중을 요새 잘 못하는데. 우선순위를 네. 매길 수 없다? 이제 기간별로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하반기에 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저희 그 커널을 좀 강화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 컴퓨터 의자가 필요해서 검색을 하시고 그분들이 저희 구매까지 오는 이 여정을 잘 관리를 해야겠다. 왜냐면 음. 거기에서 누구는 허리가 아프신 분 있고 누구는 나는 팔걸이가 문제였던 적이 있고 누구는 뭐가 문제였던 적이 있고 누구는 뭐 AS가 잘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저희의 정보 자체가 잘 노출이 돼야 되는 거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컴퓨터 의자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저희가 노출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당연하게 블로그도 한 번씩 검색해 보시고 유튜브도 검색해 보시고 제가 올린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협찬 콘텐츠도 비교 콘텐츠 같은 것도 보시니까 그리고 저희 리뷰라든지 그런 거를 세세하게 관리를 잘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구매를 하신 이후에 그 사람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 방법, 사용 방법, 자세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잘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퍼널을 전체적으로 좀 강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하반기에 좀 집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체험관이 아무래도 지금 월에 한 200분 정도 방문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광진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좀 방문이 아무래도 입지적으로 쉽게 올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강남 쪽으로 좀 최대한 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강남은 그러면은 저희가 언제 가볼 수 있나요? 계획하신 일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고. 네, 계획 일정 자체를 계획하진 않았는데 아까 말했던 지금 제품에 저희가 SKU도 좀 더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퍼널을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팀원이 새로 합류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혼자서 좀 더 일을 이제 능숙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OJT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를 좀 더 할 수 있으면 제가 이제 이쪽으로 머리를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진도를 좀 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CMO가 주로 하는 일,
일 그리고 요새 집중하는 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 말씀하시기 바로 어려웠던 것도 너무 공감이 가요. 누구나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제 결국 태균님이 CMO로서 가장 집중하는 영역은 결국 퍼널 관리인 것 같고 사실 그게 CMO의 역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마케터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이제 퍼널 관리겠죠. 근데 처음에 주니어 때나 아니면은 주니어에서 갓 시니어를 달았을 때는 한 퍼널만 관리할 확률이 높겠죠. 퍼포먼스 마케팅을 담당한다던가 뭐 컨텐츠 마케팅만 담당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실 텐데 이제 태규님 같은 이제 그 직급에서는 퍼널 전체를 보고 지금 우리가 보틀렉이 어디인지 혹은 어디가 지금 부족한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퍼널을 더 상승시키는 게 그 CMO의 맞아요. 역할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퍼널 관리를 잘 하기 위한 본인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영감을 받은 책이나 본인이 이제 쓰는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정리를 간단 명료하게 해주셨던 거는 그 어센트 코리아의 김세영 대표님 음. 성함이 맞나요? 그분이 어?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아주 간단하게 고객 구매 퍼널과 AARRR 퍼널을 이렇게 두 개를 엮으셔서 설명을 해주셨던 퍼널이 이해하기가 저한테 가장 쉬웠고요. 근데 그거 말고 저는 고객들이랑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저희 고객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겪었는지 그 다음에 사실 저희 고객보다 더 만나기 힘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거를 살려다가 안 산 사람들 아니면은 컴퓨터 의자를 얼마 전에 구매했는데 강태규라는 당신은 사이즈오브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자를 사려고 했을 때 이번에 그런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집요하게 물어봐요. 그게 더 제가 어떤 고객분들이나 이제 인사이터나 친구들 만났을 때 그런 얘기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그런 인사이트 좀 얻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퍼널 관리 노하우가 아까 말씀하신 어센트 코리아 대표님은 박세용 대표님이더라고요. 네. 박세용 대표님의 어떤 퍼널 프레임워크가 좋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구매 고객 인터뷰하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더 만나기 어려운 살려고 했는데 안 산 고객. 저도 이제 음. 말씀드리면서 너무 공감했던 게 인사이더를 하시려고 했지만 안 한 고객을 인터뷰하는 게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터뷰하세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뭐 친구 집들이를 가도 저희 의자 들고 가서 집들이 선물을 주거든요. 음. 그러면은 대화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대화에 한 그래도 많은 퍼센테이지가 저와 의자로 대화가 몰아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계속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뭐 내가 이번에 살려고 그랬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 만나든지 간에 제가 무슨 일을 한다 이야기를 하고 그걸 물어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는 것 같아요. 아까 태균님 지인인 경우엔 당연히 사이즈 오브의 존재를 아니까 사실 가만 고객인데 아직 사이즈 오브가 없다면 살려고 했지만 안 산 사람이라고 정의해도 되긴 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 지인들도 다 인사이트를 알 텐데 이런 생각이 지인들을 한번 인터뷰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브랜드 들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 어찌됐든 태균님은 고객 리서치나 뭐 그러니까 유저 리서치를 통해서 우리 퍼널이 지금 어디가 문제이구나를 이제 감으로 조금 보시는 것 같고 데이터로 혹시 보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GA라던가. 일단 사실 그 저희 자사몰을 아직 활성화하진 않고 스마트 음. 스토어를 활성화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스마트 스토어나 사실 자사몰에서도 볼 수 있는 거는 최초에 저희 사이트까지 유입된 사람들의 퍼널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얼마나 전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상세 페이지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네이버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홈페이지에서는 흐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아직 사이트 판매는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세 페이지는 전환율이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그것보다는 절대적인 또 인입되는 모수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적으로는 네이버 아날리틱스를 아마 보시는 것 같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메인이면 거기서 네. 제공하는 어드민 데이터를 보시고 이제 자사몰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네이버에 거의 그 트래픽이 몰빵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신 것 같은데 아까 근데 구글링 했을 때는 사이트가 더 상위 노출되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맞아요. 유튜브를 하시고 뭐 그러시다 보면 구글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현재 트래픽 양이 근데 많진 않아요. 거기서도. 왜냐면 음. 재밌는 거는 정보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쇼핑과 나와 있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아까 퍼널 관리 측면에서 내부 트래픽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종택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노트북 산다 그랬을 때 네이버에서 먼저 쳐보시지 않겠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음. 뭔가 괜찮은 게 있어. 그러면 그게 어땠는지 사용감이나 실제적인 실물 느낌을 보기 위해서 어떤 블로그의 글을 찾아보게 될 것이고 음. 그리고 뭐 LG 노트북이 괜찮은지 삼성 노트북이 괜찮은지 요즘에 제일 뜨는 거 비교를 한다 그러면 유튜브에 가서 당연히 한번 쳐볼 것이고 음. 어디서 행사를 하나 카드 할인 같은 걸 하나 어디가 제일 싸나 마지막에
살펴보다가 거기서 좀 아리까리하면 튕겨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판매 채널 관리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모든 거를 통틀어서 저는 퍼널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저희도 구글 올가닉이랑 네이버 올가닉 트래픽이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그 쇼핑을 할 때 네이버를 쓰지. 그러니까 저는 구글을 많이 쓴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세대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떤 정보 탐색의 목적으로는 구글을 많이 쓰지만 쇼핑할 때는 구글을 거의 안 쓰는 것 같긴 하네요. 네이버를 쓰지.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카테고리에 따라서도 그 퍼널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뭐 화장품에 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었어요. 기능성 화장품이어서.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제가 무슨 블로그 글을 하나 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즘에 유행하는 그 블로그 컨텐츠 마케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 내가 화장품 이런 문제를 겪었던 것 때문에 화장품을 진짜 1,000만 원을 써봤고 병원도 여기저기 가봤고 그래서 이것저것을 논문을 공부하고 어쩌고저쩌고 보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진짜 좋은 아이템을 알았다. 근데 이거를 그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내가 뭐 쪽지를 보내드리겠다. 그랬는데 이게 점점점점 선 그어놓고 몇 달 뒤에 다시 너무 댓글로 요청 주시는 분이 많아서 내가 아예 그냥 여기다가 못을 박아두겠다 해서 베스트셀러 아이템 1, 2, 3를 걸어놨는데 1번 제품은 품절, 어, 그래서 2번 제품이 누가 봐도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진짜 주소까지 쳐놓고 결제 직전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한 3만 원짜리 되는 화장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더 그 구매 여정이 짧았었던 것도 있는데 근데 이 제품이 딴 데서는 리뷰가 어떤지 궁금한 거예요. 그 홈페이지에 리뷰는 많은데 그래서 화장품은 화해라는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평이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거기 그 화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화장품을 쳐봤더니 리뷰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한테는 신뢰도가 갑자기 확 떨어졌죠. 아. 그러니까는 만약 저희 컴퓨터 의자로 그걸 치환시킨다면은 어떤 블로그에다가 컴퓨터 의자를 쳤는데 사이즈오브라는 거를 컴퓨터 의자를 쳤는데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런 글이 하나도 안 나와. 물론 누가 봐도 협찬한 글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글조차 거의 없다고 한다면 이탈되시는 분들이 많겠죠. 3년 전 글밖에 안 나와. 뭐야 요즘 여기 망했나? 이거 뭐 홈페이지에 판매 페이지에 있는 리뷰는 다 가짜인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퍼널 관리의 일환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진짜 이게 너무 어렵고 큰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자사몰의 리뷰 관리도 해야지, 네이버 관리도 해야지, 각각의 유통 채널 관리도 해야지. 맞아요. 예, 채널 새로 들어갈 때 음. 거기에서 처음에 판매 동료나 리뷰를 쌓기 위해서 뭐 행사도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뭐 CMO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가장 크게는 저희가 계속 퍼널을 얘기하고 있는데 퍼널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퍼널에서도 퍼널 관리가 한 절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브랜딩 관리도 나머지 한 큰 축이라고 생각해요. 브랜딩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게 되게 T와 F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업무인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부분들 또는 경쟁사 대비 우리가 가진 경쟁력을 잘 보여줘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직관이 필요하고 그러다가 이런 어떤 좀 따져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의 어떤 독창성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이거는 또 조금은 관리의 영역도 있지만은 좀 감정적인 영역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잘 다루면서 수요가 있을 곳으로 우리 브랜드를 잘 가꿔 나간다. 너무 공감 가는 게 사실 저희도 지금 리브랜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 근데 뭐 하고 어떤 방향?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작업이 걸릴 것 같고 벌써 이미 3개월째 됐고 오, 그렇군요. 저도 태균님한테 한번 공유 한번 드릴게요. 저희 벌써 PDF가 150장이 넘어서 그래서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어요. 뭔가 아웃풋이 바로 바뀔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네. 누구나 이제 인사이터라는 브랜드와 협력할 때 저희가 가이드북을 드려서 그 가이드북을 기준으로 브랜딩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아까 그래서 T와 F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의 명확한 포지셔닝과 차별화 전략을 세울 때는 T가 굉장히 많이 작용되는 것 같고 감도와 창의성에 대한 표현은 진짜 확실하게 F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네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CMO는 결국 퍼널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크게는 브랜딩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음으로 이제 태균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일에 대한 거,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거,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더 물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아까 CMO로 일할 때 그 고민을 얼핏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디렉팅과 실무의 균형 사이에서 어떻게 이걸 맞춰 나가야 될지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이신 분들이라면 다 고민하실 부분이라 태균님은 디렉팅과 실무의 균형 사이에서 어떻게 이거를 잡아가려고 노력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느끼는 거는 조직 규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일을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를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원들이 더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만큼 퍼포먼스가 만약에 안 나오고,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좀 다르다고 하면 그걸 좀 기다려 준다든지, 아니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명확하게 더 잘 전달을 해준다.
해준다든지 좀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도 성격이 급하고 실무를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질 만큼 했던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 기준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좀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팀원들이랑. 그래서 요즘에 좀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태균님은 리더십과 벌서스 실무 사이에서 실무를 내려놓는 쪽으로 점점 가는 방향으로 지금 선택을 하셨고,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내가 발휘해야 되는 리더십은 이제 직원분들을 기다려주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림과 직원분들이 실무하면서 생각하는 그림이 얼라인 될 수 있도록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직원분들이랑 그렇게 어떤 보는 그림을 온라인 시키는 그런 대화의 시간이나 이런 거는 일주일에 얼마나 가지세요? 그걸 많이 못 가져가지고 아, 그쵸. 그게 또 리더의 딜레마지. 이게 하루가 어떠냐면요, 예. 아침에 와서 뭐 디자이너분이 작업하던 걸 좀 이거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 이거는 좀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 다시 우리 유튜브 PD님이 저한테 어제 찍은 거 이렇게 편집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럼 그걸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 제품 디자이너님이 뭔가 얘기해, 그러면 그거 얘기하다가 다시 판매 채널에서 무슨 이슈가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다가 공장 쪽에 뭔가 있고 뭐 협찬이 있고 뭔가 그러면 퇴근 시간. 맞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이시겠어요. 왜냐면은 더 커지기 전에 이거를 잡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좀 네. 내부적으로 문서로 정리해냈던 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1대1로 뭐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방법은 계속 찾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HR 관련 도 뭐 하이어키를 두는 팀들도 많은 것 같고 처음에 뭐 10명 조직까지는 한 사람이 케어한다고 해도 그 이상이 됐을 때 중간 관리자를 두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시는 지점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하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직원분들이 태규님을 본인 가족한테 소개를 한다고 치면 우리 CMO님에 대해서 가족분들한테 이런 분이에요 라고 소개한다고 쳤을 때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길 바라세요? 갑자기 엄청나게 진지해지셨는데 그런 생각은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쵸. 보통 생각하기 어렵죠. 저도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다가 네. 뽑아본 질문입니다. 음. 그래도 어떤 회사를 끌고 나갈 수는 있을 사람? 군더더기 없이, 저는 의외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성격적인 거를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어쨌든 안정성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성격이 뭐 착하다, 사무실 분위기가 좋다, 물론 그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뭐 때문에 그런 걸 느꼈냐면,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가 되게 잘 됐었어요. 음, 그래서 매출이 한 500억까지도 가고 상장 준비도 했던 회사인데, 장난감 회사. 네, 근데 구조조정까지 하는 단계를 밟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좋아하던 팀장님이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되고, 그런 과정을 이제 돌이켜 봤을 때 결과적으로 회사의 뭐 분위기가 좋고 내가 뭐 일이 뭐 할 만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회사라는 울타리에서 회사가 계속 커나가고 성장할 수 있고, 회사가 위축되지 않아야 나도 그 안에서 기회를 얻고 나도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뭔가라도 얻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책임감에서 그런 생각이 나왔던 것 저도 그 새롭게 뽑아본 질문인데 생각하게 되는 질문이긴 하네요. 태균님 말씀처럼 리더가 되게 친절해, 성격이 좋아. 뭐 우리 조직 문화나 분위기가 너무 좋아.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이 회사를 그냥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 사람이야가 사실 최고의 리더의 자질이지 않나라고 저도 태균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뭐 저희 사무실 분위기가 엄청 경직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쵸. 태균님 성격상 그러기가 쉽진 않지. 예.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건 느낄 거예요. 제가 태균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따뜻한 스타일이라서 저도 좋아하는 거라. 네, 그러면은 뭐 리더십에 대해서는 그 많은 부분을 좀 여쭤봤는데 이제 일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태균님은 보통 하루에 얼마나 일하시나요? 정량적으로 측정하시지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저는 이제 9 to 6 아니면 10 to 7을 하는데, 저는 이제 10시에 와서 보통 한 8시쯤 퇴근하지 않나. 그렇고 이제 퇴근한 시점에도 사실 이제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뭐 저녁이나 뭐 주말에 이제 인사이트 갈 때도 많고 하니까 계속 머릿속으로는 일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핸드폰 항상 접고. 음. 그래서 정량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카운트는 힘들지만 네, 좀 많이 하지 않나. 10시에서 8시면 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실에 있는 시간 자체는 뭐 야근할 때들이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그 정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그 사실은 태규님이 10시에서 8시로 하면은 저희가 보기엔 정량적으로 많이 일하는 것 같지 않지만 주말에도 평일 저녁에도 누굴 만나도 다 사이즈 오브 얘기밖에 안 하시긴 하더라고요. 항상 사이즈 오브 생각이 머리에 가득하구나라고 느꼈고 그러면은 일을 태규님도 CMO로서 더 잘하고 싶으실 거고 아마
아마 나로 인해서 그 브랜드가 더 컨선 점프하는 걸 보고 싶으실 텐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넘어서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세요? 인사이터를 계속 한다. 정답. 예, 정답. 혜진님 잘하시네요. 네, 아, 근데 인사이터는 계속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좀 관심 카테고리로 보고 계시는 거? 공부 측면에서요. 예, 공부든 마케팅 경험이든. 마케팅 실무적인 어떤 공부도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더 브랜드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음, 왜냐면은 이제 최근에 제가 밀라노에 가구 박람회를 갔다 왔어요. 그때 인사이트가 상당히 컸는데 그 중에 하나 느꼈던 인사이트가 뭐냐면 거기가 이제 코엑스보다 한 대여섯 배 더 큰 규모의 박람회장이고 거기에는 정말 많은 리빙 브랜드 가구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고 이태리 장인 가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쪽에 뭐 소파나 뭐 테이블 같은 거 제 눈으로 봤을 때는 퀄리티가 다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부스는 고객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스는 진짜 내가 봐도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음. 만약에 저 브랜드의 대표면은 여기 부스를 차리는 비용, 거기에 이거 집기 가지고 날라오고 그걸 위해서 준비한 시간들 우리 직원들 와서 이러고 있는데 손님이 그냥 없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차이가 그럼 제품의 퀄리티에서 나느냐? 모르겠어요. 그럼 그 브랜딩이지 않나? 그래서 브랜딩적인 공부와 근데 그 공부가 책으로만 하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오감으로 느껴보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은근히 집돌이라서 집 밖에 잘 안 나왔는데 더 그런 데를 뭐 매장이든 팝업 스토어든 그런 데를 좀 더 많이 다녀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요새 리브랜딩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브랜딩이라는 거는 문화적으로 우위를 점유하고 감성을 점유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문화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너무 감성적인 활동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영화만 좋아하고 영화를 자주 보긴 하는데 그 외에는 책을 읽어도 다 비즈니스 도서만 읽고 뭐 미술관이나 뭐 이런 거 맛집이나 뭐 그냥 하다못해 맛집이나 예를 들어 팝업 스토어나 요새 트렌디하거나 문화적인 것들을 잘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태균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 결국에는 이 브랜딩이 결국 문화적 우위를 점유하고 감성을 점유하는 일이라면 그럼 문화적인 활동과 이런 것들을 내가 해봐야 그 말씀하셨듯이 오감으로 이걸 느껴봐야 내가 할 수 있구나를 너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가? 아, 가야죠. 같이 갑시다. 같이 예. 갈까요? 저희 같이 한번 뭐 풀어 비즈니스 가시죠. 트립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같이 한번 가야 될 네, 것 같아요. 그러시죠. 아, 그러면은 이제 일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러면은 다르게 나아가서 저희가 조금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에 인사이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CMO라고 하면 사실은 주변에 이미 네트워크도 있으실 거고, 마케팅 쪽으로는 경험하신 게 너무 많으셔서 이런 스터디 활동을 안 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속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거의 한 사실 18기수 정도 하신 것 같은데? 22개째일 겁니다. 22개. 그 제가 3개월에 한 시즌이라 태규님이 22번이라는 게 22개 시즌 정도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한 그 5년 한 반? 기수에 한 기수에 두세 개를 한 적도 있고요. 아, 그쵸. 그럼 한 4, 5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태규님이랑 덕분에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고, 멤버로 만났지만. 근데 왜 이렇게 지속하시는지 헤비 유저 인터뷰입니다. 궁금해서 네. 여쭤봐요. 근데 사실 뭐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일단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친구한테 이걸 4년 정도 했다고 하니까 야, 너 대학원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되돌아보니까 진짜 내가 그런 과정을 밟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배운 것도 많았고 느끼는 것도 많고 어떤 단편적인 인사이트, 정보만을 봤을 때에는 그냥 우리가 뭐 퍼블리라든지 어떤 그런 아티클에서 취할 수 있는 책에서 취할 수 있는 정보 수준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발표자에 따라서 그것보다 못할 경우들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요즘에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측면이 저를 계속 인사이트를 가게 하는 음,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실무의 감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태규님은 계속 하시는구나. 그럼 앞으로도 실무의 감도를 놓치지 말려면 앞으로 22번 더 하셔야겠네요. 농담입니다. 그냥 언뜻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그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는데요. 태균님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회사의 비전 말고 개인의 비전과 꿈도 저는 있다고 보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회사의 비전과 꿈이 개인의 비전과 꿈과 얼라인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태균님 개인 본인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번에 밀라노 다녀오면서 배운 게 많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가구 박람회장이 그렇게 넓고 큰데 한국 브랜드를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일본 브랜드는 있어요. 오. 일본 브랜드 특유의 그런 정갈함, 깔끔함, 그리고 제가 그때 가구 어떤 관련한 전시 같은 것도 보러 다녔는데 하필 또
일본 가구 특별전을 하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음. 전시장에서. 그래서 일본 브랜드는 있는데 여기 돌아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한중일 분들이 꽤 많으시세요. 근데 이제 한국 브랜드가 없는 게 좀 그 기분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가전 쪽에 삼성, LG는 있지만 저는 좀 가구 브랜드라고 하기 힘드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시내 돌아다니는데 그 시내 돌아다니면서 뭐 또 가구 매장이라든지 어떤 또 패션 매장이라든지 돌아다니면서 좀 보다가 장난감 편집샵이 있더라고요. 장난감 매장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제가 전에 일했던 회사의 브랜드의 제품들이 세 개가 있었고 오. 수많은 SKU 중에서 근데 제가 기획했던 그 세트가 마침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밀라노 넓은 땅에 한국 브랜드가 플레이하고 있는 거를 발견하기 되게 쉽지 않았는데 제가 기획자로 있을 때 제가 기획했던 상품이 거기서 판매되는 걸 보고 기분 좋고 뿌듯하기도 했는데 한 번 했던 거 두 번 못하겠어? 그래서 사이즈오브의 브랜드의 어떤 소울을 제가 함께 같이 만들어가고 있고 그 소울을 담아서 저희 어떤 매장이라든지 체험관을 뭐 실리콘밸리나 맨하튼, 도쿄에다가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신나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의 꿈이 태규님의 꿈과 굉장히 많이 온라인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의 영혼의 반이 회사 사이즈가 이미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본인은 약간 그런 기준은 없나요? 나는 돈을 얼마만큼 벌고 싶어. 나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은 뭐 예를 들어 하와이의 어떤 비치에서 휴양을 그냥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삶으로서 이미 충분히 행복하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의 삶을 조금 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왜 그런 상상을 많이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엔. 왜 안 하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10년, 뭐 벌써 10년 전이네요. 제가 10년 전에 저한테는 인생 영화였던 게 매드맥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최근에 2가 또 개봉했더라고요. 네. 보셨나요, 매드맥스?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여긴 디스토피아여서 도망을 가다가 결과적으로 희망이 있는 땅이라고 생각한 곳에 도달을 했는데 그곳이 희망이 아니라 거기도 디스토피아가 돼버렸고 그래서 주인공이 한 선택은 다시 그러면 내가 원래 있던 시궁창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곳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로 끝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현재 있는 이 바운더리 내에서 어딜 가든지 간에 똑같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일단 최선을 다하자의 어떤 생각으로 좀 바뀌게 되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 그럼 그 내 환경 안에서 나라는 캐릭터가 플레이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이 환경에서 플레이하는 거랑 또 다른 플레이일 거거든요. 나만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또 해보자. 그런 생각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씀 같아요. 매드맥스 꼭 준비한 것 마냥 매드맥스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태균님이 오늘 하셨던 얘기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저도 사실은 보통 꿈이 뭐야? 본인 어떻게 살고 싶어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만큼 벌고 싶고 뭐 여행 다니는 삶을 그냥 하고 싶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돈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삶을 그냥 행복의 기준으로 보통은 얘기하는 것 같고 저도 사실 어렴풋이 시간과 돈에 대한 자유가 곧 행복이라는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태균님은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게 행복이 아닐 수 있고 사실 지금 현재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이다. 근데 그게 한편으로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인사이터가 엄청 잘 돼서 인사이터를 내려놔도 된다고 하더라도 일을 안 하면 행복할 것인가? 또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인사이터라는 게 여전히 즐거울 것 같고 오히려 그냥 뭐 아내랑 여행을 간다던가 중간중간에 소소하게라도 이런 게 더 큰 행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태규님처럼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CMO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CMO를 꿈꾸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해주시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이었을 거예요. CMO 교육이 있어서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뭐냐면 계속 마케팅 쪽으로 일을 하실 거라면 요새 이제 되게 분화된 마케팅 스킬이 많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좀 몇십 년 동안 걸쳐서 행해졌던 베이지컬한 마케팅과 브랜딩의 어떤 정석을 좀 실제로 간단하게라도 배워보시고 간단하게라도 시도를 해보시는 거를 되게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3C가 되고 STP가 있고 4P가 있고 퍼널 전략이 있고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브랜딩에서 일관성이 왜 중요한 것들 포지셔닝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수준으로 알려줄 수 있는 대상은 이제 없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네이버 블로그 찾아가면서 따라서 해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게 내가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바를 세상으로 끌어낼 때 이미 범용성이 있는 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프레임워크가. 그래서 사이즈오브라는 브랜드를 이 프레임워크에 적용을 해서 이 브랜드를 또 성장시킬 수 있는 CMO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브랜드 인사이터라는 브랜드를 이
베이지컬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다시 또 성장시킬 수 있고 그거를 체화가 되어야 이 직무를 해낼 수 있지 않나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균이 오늘 준비를 이미 저희랑 다 짠 것처럼 너무 생각하게 하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주시는데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케팅의 어떤 채널이라던가 택틱들은 계속 변화하잖아요. 퍼포먼스 마케팅도 사실 탄생한 지 얼마 안 됐고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말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만 부르는 용어이고 그리고 뭐 유튜브 마케팅, 뭐 네이버 GFA, 카카오 모먼트 등등의 채널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계속 변할 수 있는 흐름이고 이제 또 AI가 들어오고 챗GPT가 들어오면서 인터페이스가 음성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광고 형태도 음성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일인데 이제 사실 마케팅을 한다고 치면 퍼포먼스 마케팅 잘해? 아니면 뭐 할 수 있어? 유튜브 할 수 있어? 뭐 해봤어? 이런 거에만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지금 실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거를 습득을 하되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태균님이 말씀하신 5C 모델, 뭐 STP, 포지셔닝 이런 저희 변하지 않는 기본기를 갖춰야만 우리가 세상이 흐르고 채널이 변화하더라도 캐치업할 수 있다라는 맥락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레시피를 따르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크림빵을 만드는 베이킹 레시피를 따라해서 크림빵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오믈렛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요리라는 것의 본질을 이해해야만 본질을 이해하면 어느 쪽으로 확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하나의 레시피만 가지고 있다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 제가 들으면서 아 본질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진짜 생각하게 된 계기였는데 태균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CMO를 하더라도 혹은 CMO뿐만은 아니죠. 뭐 어떤 직급에 있든 본인의 업에 관련된 본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유튜브 때문에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도 또 많은 깨달음과 배움을 전해 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이 이야기와 관련돼서 제가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 정도는 하나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예, 해주세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좀 하자면은 제가 팀원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아까 제가 좋아하던 박문호 박사님이 유튜브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대요. 세계를 구할 시간이 1시간이 주어질 경우에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55분을 쓰고 해결책을 찾는데 5분을 써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공부나 이 업무가 왜 하는지 뭐가 중요한지 본질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요즘에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시간들이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한데 그거를 한 번씩이라도 계속 생각해 보려는 노력을 한다면 남들과 다른 차별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2024년이 넘어가서 점점 앞으로 AI가 발전되는 이 시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송영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가치, 취향, 가치와 취향이라는 밸류가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밸류는 건강이라는 밸류가 있는데 그런 데서 통용이 될 만한 차별점을 만들어내려면 무작정 열심히 하거나 무작정 스킬만 익혀서라기보다는 진짜로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보는 좀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필요했던 거긴 한데 본질이라는 거. 근데 AI 시대에서 더 그런 것 같긴 합니다. 태균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쨌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다들 불안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남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지? 이런 불안감이 만연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멤버분들을 보더라도 저도 그렇고. 근데 본질은 결국에는 생각하는 힘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힘이 근데 또 저희가 많이 놓치게 되는 환경이잖아요. 유튜브나 릴스나 이런 도파민 중독 같은 것들이 사실 독서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사람들이 점점 잃고 있고 그리고 리터러시가 세상을 읽는 눈도 점점 놓쳐갈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강력한 힘은 택틱을 배울 게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진짜 핵심이구나.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해봐야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근육과 힘을 기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한 1시간 남짓해서 인터뷰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엄청 바쁜 시간 내에서 이렇게 쪼개서 시간을 내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또 이번 주 보겠지만 이번 이번 주에는 주 좀 금요일 뭐 그때는 편하게 뵙고 또 술 한잔 하는 걸로. 그러시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태균님 지금까지 사이즈 오브 CMO 강태균님이었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이즈 오브와 오울스 모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자왕 강태규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